it's nothing new, but it's so good to see you. We do this every day, and I'm still so amazed by you. 친애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2022년 이민년도 어느덧 꽃들이 하나씩 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따스한 4월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초래도 시무식과 같이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공단의 사업장을 지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공단 임원진의 변화로 업무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모든 직원들이 충실히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최근 울진 삼척 산불로 시리에 빠진 이재민 돕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공단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지난 2021년도에 우리 공단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87.53점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7점 상승한 결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공단 설립 최초로 공공구매 중증장애인 부문 전국 자치구 1위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날씨 경영 홍보 영상 제작에 전국시설관리공단 대표로 참여하여 날씨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진행하여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지정, 사회공헌 인정제, 고객 만족 시스템, 가족 친화 인증 등 많은 노력을 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이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기에 다시 한번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공단 직원 여러분, 21년도에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의 대내외적 환경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새로운 경영평가 체제와 지표가 도입되고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공단의 경영평가 실적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단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과 조직 문화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개월간의 공단 운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22년 공단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실천 과제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오늘 직원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공단은 컨설팅을 통해 올해부터 ESG 경영으로 공단의 전략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은 새로 수립된 전략체계와 변경된 경영평가의 지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3년도 경영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경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월 20일에는
우리 공단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평가 수검이 진행됩니다. 각 담당 팀장님들과 지표 담당자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2년 공단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민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참여의 확대와 활성화,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관내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기에 각 사업장마다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상시적인 안전점검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 4분기부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공단의 정상화 노력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정점 소강 상태를 거쳐 점차 완화될 전망이고 조만간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23년 경영평가 지표도 코로나 지표 이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에 각 팀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업무로 복귀하기 위한 안전점검,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준비를 통해 주민분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별로 신속 집행, 수입 증대 노력을 배가하고 불효불급한 대행사업비 지출은 최소화되도록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인사관리의 책임자로서 향후 공단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밝힘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22년 4월 1일자 상반기 인사는 구로구민체육센터의 리모델링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고충 처리, 주차 인력 확충, 공단 인력 운영의 필수 요인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사폭으로 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인사를 실시하되 연 1회 승진 인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승진 인사의 기준은 단순 연공 서열이 아닌 경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부터 특정 부서에서 장기간 일하는 직원의 고충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교류 확대 및 사업부서 간의 교류폭도 확대하여 공단의 인력 풀을 넓히고 직무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여 나아가는 시스템 인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인사 이후 공단 각 부서 팀장님들은 부서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분장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4개월간 각 부서원들에게 경청했던 공통적인 내용이자 어제 노사협의회에서도 각 부서 구성원 간의 업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업무가 편중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상위 직급자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하위 직급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공단의 중치적 위치에 있는 팀 내 5, 6급 상위 직급자 분들이 불과 앞으로 3, 4년 후에는 공단을 이끌어갈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욱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객 만족과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등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단이 구로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정진을 위한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공단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나갑시다. 직원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old me tight through the night. It's just us two.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신지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영평가 편람 주요 개선사항 및 향후 공단 경영평가 대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내용은 금년도 경영평가 일정 및 평가 방법, 금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 일정,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 개선사항, 내년도 경영평가 준비 방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금년도 경영평가 일정 및 평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평가는 사전평가, 현장평가, 보완평가, 이의신청, 결과 확정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경영평가 보고서는 3월 18일에 제출이 완료하였으며 우리 공단은 자치구 비반에 속해 있으며 현장평가는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4월 20일 수요일날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년 고객 만족도 조사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고객 만족도 조사는 4월 20일까지 조사 설계표를 제출하고 고객 명부는 5월 4일까지 제출 후 6월부터 10월까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말경 조사 결과가 최종 통보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23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편람 개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계량 지표에 대한 재체 평가로 코로나 가점 지표 부분은 삭제되고 사업 수입 및 대행 사업비 절감률 등 계량 지표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계량 지표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표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 ESG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 지표에서는 ESG 경영 원리 구현을 위한 실천 노력과 성과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윤리, 인권, 친환경 등 ESG 및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 경영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부터 리더십 평가에 도입된 주민 참여단이 내년부터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 권장 정책 지표는 현재 18.7점에서 15점 이내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총 17.5점으로 1.2점이 축소되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배점이 조정된 평가는 먼저 혁신 성과 지표 중 혁신 구매 목표 달성 실적은 0.8점에서 0.6점으로 조정되며 혁신 지향 공공조달 추진 성과는 0.4점으로 일자리 지표에서는 정원 대비 결혼 비율 항목은 1.2점에서 1.0점으로 0.5점 배점인 파견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및 근로기준법 준수 지표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정부 권장 정책 배점 조정 내역은 게시판에 업로드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배점 조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요 사업 지표는 기존 17점에서 19점으로 배점이 조정되었으며 시설 유지 관리 지표는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배점도 5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당 시설 관리 실적 배점은 5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표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더십 지표에서는 ESG 경영 원리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에 대한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전략 경영 지표에서는 윤리, 인권, 친환경 등 ESG 및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 경영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신설되었습니다.
혁신 성과 지표는 6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축소 조정되었으며 혁신 총괄 부서 지정은 정량 0.8점 배점에서 정성 지표로 전환되었습니다. 혁신 구매 목표 달성 실적은 0.8점에서 0.6점으로 혁신 지향 공공 조달 추진 성과는 0.7점에서 0.4점으로 정성 지표 배점은 4.4점에서 4.0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지표에서는 정원 대비 결혼 비율 준수는 1.2점에서 1.0점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지표는 삭제되었으며 정성 지표 배점은 4.8점에서 4.5점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고졸 채용 확대 노력 및 성과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자세한 평가 방법은 추후 시달받을 예정입니다. 일자리 총 배점은 9점에서 8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 발전 지표 중 정부 권장 정책 관련 지표는 성과 공유제는 성과 공유제와 협력 이익 공유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추진한 실적을 평가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며 창업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은 0.2점 배점으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기술 제품 우선 구매 실적은 각각 0.5점에서 0.4점으로 배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경영평가 준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는 시달된 일정에 따라 준비하겠으며 사업 수입 7점, 1인당 시설 관리 6점, 대행사업비 절감률 8점, 노동 생산성 2점, 총 23점 배점으로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계량지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량지표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위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총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담당자가 매월 작성한 정량 실적을 경영평가 총괄 담당자와 제가 확인 후 임원에게 부진한 실적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보고 후 정량 실적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정성 실적은 분기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누락되거나 편람에 부합되지 않는 실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지표 곳곳에 속해 있는 ESG 관련 항목 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을 통해 완료된 ESG 대응을 위한 중장기 보고서를 토대로 금년에는 ESG 중장기 경영 계획을 5월 중으로 수립 완료하여 경영평가 ESG 관리 항목을 관리하겠습니다. ESG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ESG 위원회 및 수립된 ESG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ESG 실무 추진단을 5월 중으로 구성 완료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경영평가 편람 주요 개선 사항 및 향후 공단 경영평가 대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과 가정의 균형. 예고 없는 장시간의 회의와 직장 상사의 잦은 호출 등으로 인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비하는 시간 때문에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 많죠. 그래서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위해 집중 근무시간제가 필요합니다. 집중 근무시간제란 하루 중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는 집중적으로 자기 업무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긴급회의나 긴급한 업무가 없는 한
이 시간대는 회의나 업무 지시, 대면 결제, 타부서 방문, 그리고 개인적인 용무 등을 금해서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을 삼가는 겁니다. 집중 근무 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가 많지만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6살, 8살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아이들 유치원 등원과 학교 등교를 함께 하고 싶은데 회사 출근 시간은 9시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나오게 되면 지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더 일찍 맡기기도 어렵고, 지각을 많이 하면 당연히 상사 눈치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이런 근로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시차 출퇴근제라는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시차 출퇴근제라는 것은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중 출퇴근 시간대 시차를 두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시죠. 그런데 시차 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간 2시간 전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반에 출근하면 6시 반에 퇴근을 하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는 거죠. 아직 여러분 회사에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족 친화제도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 혼자 해나가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유연근무 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로 첫째, 출산 전후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3일에서 5일 정도의 휴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1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가는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외에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출산 축하금,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등을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호텔업계 대표주자 롯데호텔. 이것은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 제도로 워킹맘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선영 씨는 매일 아침 사내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데요. 보육비 부담을 던 것은 물론 아이와 더 친밀해지고 아내에게만 맡기던 양육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남편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전혀 아이 걱정이 없고요. 제 업무를 충분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수유 시간도 부담이 없습니다.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면 1일 이후에 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의 김수영 대리. 태아 검진 휴가를 받아 평일 낮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불임치료 시술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안 주면 저는 주말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태아 검진 휴가를 주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여직원에게 각종 편의용품을 지급하는데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직원들이 임신을 꺼리지 않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합니다. 임신 7개월인 주아랑 씨도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파 방지 담요를 사용하며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보호용품이라고 공단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작은 관심과 지원이지만 직원들의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가지고 지금 임신부로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부복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휴가 온 김에 인부복 옷도 보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회사로부터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할 맛이 난다고 하네요. 당장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저희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되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다음 제도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도로 첫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이 많은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연근무 방법의 하나로 시차 출퇴근제는 러시아어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차를 두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제는 말 그대로 직장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간제 근무제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로 단시간 근로제라고도 합니다. 스마트워크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도로서 자택 인근 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하거나 모바일 오피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유연근무 제도를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수진 차장. 매일 아침 4살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1시간 늦게 출근합니다. 육아 문제 때문에 퇴직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육아 문제 걱정 없이 둘째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보승 과장, 오늘 개인 사정으로 연차 휴가를 내야 하는데요. 학부모 행사 첨예가 있어서 오늘 반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지금 현재 회의 출장 중이라서 그 이후 코코스로 지금 결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제 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덕분에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제도로 첫째,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여 전사 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가족사랑의 날 제도가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초청 행사와 가족참여 프로그램 제도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제도의 하나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타 지역으로 전근 시 인근지사로 인사이동할 수 있는 제도와 근로자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 지원을 하는 근로자 상담 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건강 검진 지원, 장기 근속 휴가 지원 등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금요일은 특별합니다. 상사 눈치 볼 필요 없이 정시 퇴근하는 핫데이가 있기 때문이죠.
집에 가야겠다. 보내십시오. 회식이요? 쌤 오늘 하필 금요일인데요. 또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전문 심리 상담사를 두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긴 시간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방문하십니다. 유연 근무제 덕에 장기 근무가 가능했고 올해 안식년 휴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근속 7년 단위로 안식년 휴가를 줍니다. 휴가 받은 직원들은 회사 콘도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까지 다녀옵니다. 새벽 6시 코스트레 직원들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인사도 할 수 있어서 더 편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코스텔은 아침을 거르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좋아합니다. 밥을 안 챙겨줘도 아침에 그냥 때울 수 있어요. Gonna